주역의 첫 번째 개는 건괴예요. 중천건 이렇게 부르는데 그 획 3개짜리 그 소성괴가 그것도 이름이 건괴거든요. 근데 건괴 2개가 합쳤으니까 겹쳐 있어서 이것을 중천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나와요. 사가 나오는데 괴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건, 원형, 리정. 이게 무슨 뜻이냐? 먼저 괴부터 보면 건괴가 뭐냐 하는 걸 정이천이 지은 역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은 천이니 천은 하늘의 형체이고 건은 하늘의 성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과 천을 설명을 해주죠. 또 건은 굳셈이니 굳세어 쉼이 없음을 건이라 한다. 건은 천이니 즉 건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상징이란 어떤 속성을 표현한다. 그래서 천은 하늘의 형체이고 건은 그것의 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포함해서 우주 자연 전체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총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을 건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건의 속성, 우리는 하늘의 어떤 속성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할 때 그것을 이제 굳셈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굳셈이 한자로 지금 건으로 돼 있죠. 요 건은 건강하다 할 때의 건자예요. 그러니까 건괴는 모두 양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표현하고 싶은 하늘의 속성은 건강합니다. 이런 거죠. 언제나 변함없이 생명과 사물들이 자기 삶을 이루게 하는 튼튼함. 이런 건데 변함없이 늘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아프면 어떻게 되죠? 아프면 쉬어야 되고 일도 못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프지 않고 항상 변함없이 일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강건하다, 건강하다. 또 이것을 이제 굳세어서 쉼이 없다 라고 해서 무식이라 그랬죠. 이 식자는 휴식하다 할 때 식자예요. 휴식이 없어요. 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한다 라는 말로 이 항자로 이 건의 속성을 표현하기도 해요. 하늘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땅과 같이 천지를 말하기도 해요. 이것은 모두 우주자연을 말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천지의 도는 이렇게 늘 변함없이 자기 할 일을 쭉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가치 판단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무한 반복의 일들을 계속 해나가죠. 그렇다고 그 무한 반복이 또 늘 같은 거냐면 또 그런 것도 아니죠.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크고 작은 변화의 마디들을 거치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무한히 그 일을 잘 해나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 건괴를 둔 것은 아마 주역에서 가장 담고 싶어하는 표본이 하늘의 속성이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원형, 리정, 괴사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효사를 먼저 보고 괴사를 볼게요. 자, 여기 건괴를 보면 지금 옆에 그 자리 이름이 각 효의 이름이 써 있어요. 그 효 이름이 맨 아래서부터 보면 초구, 92, 93, 94, 95, 상구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2, 3, 4, 5는 각 자리 아래에서부터 차례대로 자리값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자리값인데 지금 첫 번째는 1이라 그러지 않고 초라 그랬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6이라 그러지 않고 상이라 그랬어요. 이걸 왜 이렇게 썼느냐? 이것도 아주 의견이 분분해요. 많은 견해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초는 시간을 의미하고 상은 공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역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그것이 주역의 특징이다 라는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가 있죠. 구는 양이고, 그 다음에 음은 육을 써요. 그리고 이제 순서도 초구, 상구, 여기는 구자가 뒤에 와 있는데 나머지는 구가 앞에 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효와 마지막 효는 좀 구별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효, 자, 초구효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구효는 이렇게 써 있네요. 잠용, 물용. 초구는 잠긴 용이니 쓰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건괴의 효사는 용으로 상을 삼았어요. 역전에서는 왜 용으로 상을 삼았느냐에 대해서 용이 변화불축하기 때문에 그 주역의 성질을 잘 나타낸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잠은 물에 잠기다. 잠용은 수면 아래에 있는 용을 말합니다. 물은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어이고요. 때로는 뭐뭐가 아니다. 이런 불자로 새길 때도 있어요. 물용은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 용은 꽤 큰 능력, 에너지가 잠재되어 있지만 그것을 아직은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그래서 왜 대권주자들 잠룡이라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말이고, 그 다음에 구이로 가볼게요. 구이는 현이라고 읽어요. 현용. 그러니까는 아까 잠하고 반대로 이제는 나타난 거야. 보여. 그래서 볼견자로 읽지 않고 나타날 현자 해서 나타난 용이야. 바깥에 나타난 용이고, 그 다음에 제전, 밭에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 저는 보통 주역에서 전이요. 그 농작물이 자라는 밭이라기보다는 사냥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대에 사냥터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용이 그 여러 동물들이 사는 그 사냥터에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막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리견대인. 이거는 리는 이롭다, 이때는 만나다, 보다, 만나다 이런 뜻이에요.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그러니까 이때 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도움을 주는 사람.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내가 뭔가 능력을 펼칠 때가 됐어.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뭐다?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대인이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때 대인이 누구냐 하는 거에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이가 학계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계의 가운데하고 둘이 또 긴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응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상응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상계하고 학계의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특히나 강이면 유하고 서로 응해요. 그러니까 강강이 응하진 않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강과 유로, 음과 양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응한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때 구이는 구호하고 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바르게 응하면 정응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불응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음이 없어요. 건께는. 그러니까 그냥 따지지 말고 그냥 구이하고 구호는 서로 정응 관계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면 구이가 찾아가야 될 그 대의는 구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는 구호가 있기 때문에 원조자가 도움을 줄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현룡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롭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롭다, 뭐 길하다, 흉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점을 쳤으니까 뭐해, 너 이로와, 너 길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게 너무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긴 한데 이게 굉장히 스펙트럼이 좀 있는 말이에요. 유가들이 이거를 읽을 때는 주역은 나쁜 일엔 쓰면 안 돼요. 나쁜 일엔 절대로 들어맞질 않습니다. 좋은 일에만 들어맞아요. 그리고 군자한테만 들어맞는 거지 소인배한테 들어맞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은행 강도를 하려고 하는데 점을 쳐. 그랬더니 길하다고 나왔어. 성공하겠네.
이럴 때는 못 쓴다고 누누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왜냐하면 길하다고 하는 것은 길함 속에서도 흉들이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주역의 묘미인데 완전 길한 건 없거든요. 주자는 그래서 만약에 네가 혈룡이냐도 문제가 되는 거야. 혈룡은 좀 능력자잖아요. 네가 혈룡이면 대인은 구호가 되겠지. 근데 네가 혈룡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런 거거든요. 이럴 때는 너가 혈룡이 아니라면 혈룡 자체인 구이가 너의 도움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구삼이 있죠. 군자는 갑자기 군자가 나왔습니다. 종일 건건. 자, 건건은 아까 열심히 쉬지 않고 뭘 하는 거였죠. 여기선 굉장히 애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종일토록 건건하고. 그 종일 건건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저녁이죠. 저녁. 그 다음이 척자인데 이 척자는 두려워한다, 조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돼도 약은 약간 부사를 만드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이 돼도 아주 조심스럽게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싫어 이 말. 낮에도 애썼는데 밤에도 애쓰라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려는 위태롭다는 뜻이거든요. 이 려자가 원래 숫돌에 칼 가는 거예요. 이거 뭔가 막 아슬아슬함이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위태롭지만 무구.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 탈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려자는 상황이 위태롭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위태롭게 여기면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태롭게 여기면 큰 탈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건데, 자, 이거는요. 그런 거죠. 일단 이 구삼효가 엄청 조심해야 되는 효구나 이런 건 알 수가 있겠죠. 예. 이 구삼은 학계의 맨 위에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상계로 넘어갈 거죠. 그래서 학계하고 상계하고의 접점에 있는 삼효, 사효가 이렇게 약간 위태롭습니다. 그 다음에 구사로 한번 가볼게요. 구사도요. 이것도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한데 혹자 있죠. 혹시나 이런 겁니다. 뛰어오르다, 도약하다. 그 다음에 연은 연못이에요. 연못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혹자가 혹시 뛰어오르고 혹시 연못에 있고 해서 혹자가 두 군데 다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뛰어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연못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뛰어오르는 것을 반대겠죠. 그래서 뛰어오르거나 혹은 그냥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하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가 해석을 할 때 제가 이걸 잠깐 한번 보면 혹시 교재 있으면 151쪽에 보면요. 혹약재연하면 혹약재연이니. 거기 보면 구사는 혹약재연하면 이렇게 돼 있고요. 혹약재연이니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위에 하면 이거는 이천 거예요. 전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이천 거고 정이천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전하고 다르게 읽은 게 본이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다르지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 혹약재연하면 이 뜻은 내가 무구하려면 혹약재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약도 해보고 머물러도 있어도 보고 그래서 이것저것 실험을 해봐라. 그렇게 해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혹약재연이니 이거는 약간 결정은 점을 치면 혹약재연으로 나오니까 너는 무구할 거야. 약간 이렇게 본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구호 가볼게요. 구호 비룡 날빗자입니다. 드디어 이제 용이 뛰어 올라서 하늘에 갔습니다. 느낌 오죠? 네, 그래서 비룡제천 나는 용이 제천 하늘에 있다. 미견대인 이것도 대인을 만나면 이롭다. 그럼 이때 대인은 누굴까요? 군주? 의? 구이?
아까 9호랑 짝 이루는 게 9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군주라면 비룡이니까 군주일 거 아니에요. 그죠? 군주 정도가 된다. 왕 정도가 된다 그러면 왕도 지 혼자 하지 말고 누가 있어야 돼? 신하가 자기랑 같이 잘 일할 수 있는 신하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이 9호하고 9이는 짝으로 괜찮았죠. 얘네가 상괴와 합괴 각각의 가운데 있잖아요. 중이라 그럽니다. 중의 자리. 그래서 동양에서는 당연히 중을 제일 중시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딱딱 맞춰서 뭘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자리도 가운데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9이하고 9호는 현룡과 비룡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상구로 가보면요. 상구는 중을 넘어갔죠. 그래서 좀 과도해요. 그 다음에 시간상으로도 맨 끝에 있죠. 좀 늙었어요. 그리고 상구는 뭐 하나가 끝나는 자리죠. 그러니까 이 상의 자리는 이미 좋은 때는 다 지나갔습니다. 또는 힘을 너무 남용을 했어요. 이럴 때 씁니다. 그리고 또 상은요. 다른 꾀로 넘어갈 변혁의 시점에 있습니다. 자, 이런 걸로 상구는 항용, 항은 너무 높이 간 거예요. 지나치게 높이 갔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너무 높이 올라간 용이니까 유회, 후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뉘우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항용은 이때야말로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려면 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용구는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용구, 그 다음에 용육해서 건괴하고 공괴에만 있고, 다른 데는 요 효가 없어요. 다 6개씩이죠. 여기만 7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괴는 원래 64 곱하기 6 하면 384효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건하고 그 공괴에 있는 요 한 효 때문에 386효가 되죠. 또 견해가 분분합니다, 이거. 그런데 그냥 우리는 정의천하고 주자만 볼게요. 좀 다르게 봅니다. 정의천은요, 이게 이 양과 음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다. 팁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다, 군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 아주 많은, 6개가 다, 양이다. 이런 거니까. 그 여러 개의 용을 보니까 양이 6개나 있어. 건에는. 얘를 보니까, 무수. 이때 수는 앞장서다로 봐서 머리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지 않으면 길하다. 이게 뭔 뜻일까요? 양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얘가 힘이 너무 세. 용처럼. 그러니까 양을 잘 쓰는 팁은 뭐다? 특히나 이 양이 이렇게 6개나 있는 건깨는. 주자는 좀 다르게 봐요. 주자는, 이거는 정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자는, 원래 이제 그 정의천에 계승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정의천의 역전은 굉장히 권위를 인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역 본위를 또 썼을까?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정의천을 비롯한 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역이 점치는 책이라는 걸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 이게 주자의 비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책을 인정한 게 주자의 본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의를 보시다 보면 꼭 끝에 점치는 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게 바로 본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용구도 전법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모두가 양이 나와 그러면 이제 요거 설명이 좀 긴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주세요. 그러면 요런 이제 6효가 있었습니다. 자, 초구, 그 다음에 잠룡이었죠. 구이, 뭐였지? 현룡이었고, 93 뭐였죠? 구자였죠. 94 비료. 혹약재현이었죠. 네.
그 다음에 구호, 비룡, 비룡, 그 다음에 상구, 상룡, 상룡.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비룡이죠. 혈룡, 아, 진짜? 요 6회의 느낌을 가지고 이제 괴사를 한번 볼게요. 아까 건, 원형, 리, 정이었잖아요. 아, 이게 해설서에서 엄청나게 많은 해설을 갖고 오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아시면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제가 딱 요것만 볼게요. 일단 이것도 전하고 보니까 지금 끊어읽기가 다르죠. 저는, 거는 원, 땡, 형, 땡, 리, 땡, 정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 했냐면요. 원형 붙였죠. 리정 붙였습니다. 그죠? 이게 본의의 해석이 일반적이에요. 이 일반적이라는 건 뭐냐면 주역에 이괴 말고도 원형 리정이 나와요. 그 다음에 원형 리정 다는 안 나와도 반반씩 나오든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이는 용어인데 그때는 원형, 리정 이렇게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일단 많이 쓰는 말이니까 원형하고 리절이 뭔 뜻인가 한번 보면 원형은 원은 크게 이런 뜻이에요. 원 크다. 그 다음 크게 형은 형통하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크게 형통하다 이러니까 원은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 리정 정하면 이롭다.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그럼 이때도 동사는 리가 되겠죠. 정은 약간 보완해주는 말이고. 자, 그러니까 형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형통을 붙이잖아. 그렇죠? 그냥 통은 뭔가 막 소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형통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면 뭐냐면 모든 일들이 잘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사건에 연루되는 것들이 많을 텐데 얘네가 잘 자기네 할 일을 딱딱 하면서 잘 소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결과는 엄청 번창하겠죠. 이게 보통 형통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리는 이롭다 이런 건데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 이런 우리가 보통 이롭다 그러잖아. 그죠? 네, 이런 정도로 의미인데 리자 끝에 옆에 꼭 정자가 달아붙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일에 쓰지 말라고 올곧게 하라고 그래야지만 이루어올 수 있다고 이런 걸 이제 강조하려고 보통 쓴다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나오는 주역에서 계속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여기에서 왜 전에서는 이거를 따로따로 해석을 했을까? 이게 이천이 맘대로 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이렇게 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문헌전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문헌전은 건꾀하고 곤꾀에만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책에는 162쪽에 있어요. 문헌왈, 문헌전에서 말하기를 이런 뜻이에요. 원자 선지장야, 원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고 형자 가지회야, 형이라는 건 이런 것이고 자 보이시죠? 리자 의지화야, 리라는 건 이런 것이고 정자 사지감야, 정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 따로따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이제 전거가 있으니까 이천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보든 뭐 별 상관은 없는데 약간 주역의 어떤 정신 같은 것은 사독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천하고 주자도 원형하고 이정이다 이렇게 해석은 하는데 사독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는 어떤 기본 우주 자연에 대한 정신 이런 건 사독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걸 한번 볼게요. 교재에는 146쪽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에서 이천은 어떤 말을 썼냐면요. 원은 만물의 시초이다. 시작 시자를 씁니다. 형은 만물의 성장이다. 리는 만물의 이룸이다. 왜 숫자를 써요. 숫자가 완수하다 할 때의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정은 만물의 완성이다. 이게 뭐지? 근데 주자가 또 그거를 또 설명을 했어요. 자, 원은 만물이 처음 생김이고 탄생이죠. 형은 만물이 번창하고 무성함이며 느낌 오죠?
리는, 자, 아까 우리가 만물의 이룸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결실로 나아간다. 결실을 맺는다. 이게 완수한 거잖아. 그죠? 이룬 거잖아. 그리고, 그러면 정은 완성이면 이것도 이루다인데,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은 결실이 더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뿌리와 꼭지가 떨어져 나가서 뭐가 돼? 다시 씨앗이 돼서 다시 순환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이 된다. 이게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형 리정을 뭘로 봤죠? 자연의 어떤 순환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건, 일이나 어떤 생명이나 모두가 태어나면 이미 태어날 때 얘가 성장을 해서 뭔가 결실을 이루고 다음 때로 또 이어져. 이런 거를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건이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떤 학자가 해석하기로 동양에서 자연 또는 순환이라고 말할 때 또는 어떤 한 개체를 볼 때는 그 개체는 이미 태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명을 갖고 있다 이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을 풍부하게 갖고 있고 그거를 다 완수하는 것까지가 그 사람의 탄생에 이미 다 들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 주역의 정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동양에서 자연을 바라보는 정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정도로 원형 리정을 사덕으로 보면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역에서 건괴를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